예, 요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가 원인이다. 전기가 예. 우리 몸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예.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한번 보죠. 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나왔던 이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나왔던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다른 암도 말입니다. 증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과거보다도 이게 관측이 조사를 잘 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게 암인 줄 몰랐다고. 예. 진단을 잘한다는 것이. 이것 잘하고 하는데 예. 지금 유난히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이게 폐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한번 보시면 제가 폐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80년대 이후에 다른 암보다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죠? 엄청 급박하게 급박하게 증가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일부 말입니다. 위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줄어든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폐암 그 남성도 지금 뭔가 하면은 폐가 제일 많고 예. 여성도 폐가 지금 제일 많잖아요. 1위다. 그러네요. 여성도 1위. 예. 과연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책을 보고 우리나라 상황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예. 그런데 비흡연자도 폐암을 발생이 많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폐암은 담배가 원인이다. 예. 근데 지금 2021년까지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까보다. 그죠? 근데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 특히 남성 흡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도 떨어지지만은 남성 흡연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 그죠? 예. 그런데 그런데 또 여기 이런 나라 나와요. 이 방송에서 나오기를 뭔가 하면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거의 한 87%, 90% 가까이가 비흡연자더라. 근데 폐암이 걸린다. 폐암이 걸리고 예. 왜 그러냐.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료에서는 흡연 때문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흡연율은 떨어지는데 폐암은 증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비흡연자는 그러면 왜 생기느냐.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걸 봤는데 예. 유전자 돌연변이다. 예. 폐암 가족력이다. 그 다음에 뭐 폐쇄성, 폐질환 등 그 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 해부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그다음 간접 흡연까지 나오고 있고 예. 미세먼지, 성면 등에 노출됐다. 네. 이런 거 있는데 예. 그 특이하게 말입니다. 이 말은 없어요. 전자파 이야기. 예. 전자파 이야기는 없어. 네네네. 그래서 아직 내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 이런 공부를 안 하는지 예. 모르고 있는지 또 일부 의사분들은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책에 보면은 이래 예.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논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이게 뭔가 하면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 이게 아주 유명한데 이게 뭔가 하면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가 뭔가 하면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결정하는데. 오. 카롤린스카. 이야. 아마 이 분야에 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스웨덴에서 이제 노벨상을 결정할 때 물리학상, 뭐 생리의학상 뭐 좀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거기에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 여기가 뭔가 하면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결정한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여기서 나온 논문이에요. 우와. 이 책에서. 스웨덴에서 폐암 사망률이요. 쭉 오고 있다가 여기에 갑자기 탁 늘어나죠. 예. 여기에서 늘어나도 이게 완전히 눈에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50년대. 요게 뭐가 우와. 이거 하죠. 스웨덴에서 1955년도에 FM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작했다. 참 우연인. 근데 이야. 근데 희한하죠. 근데 예. 이게 폐암뿐만 아니에요. FM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예. 거의 많은 암들이 걱정해요. 올라간다. 걱정하는데 예. 여기에 나오는 내가 책 번역한 책 그 부분이에요. 예. 스웨덴의 오르잔 홀버그와 올레 요한슨은 20세기 후반
그것도 이 스웨덴뿐만 아니에요. 각종 나라들을 다 분석했는데 네. 40개국에서 악성 흑색종, 멜라노마, 저게 뭐 피부암이에요. 네네. 방광암, 대장암과 함께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놀라울 정도로 계속 상승했으며 전체 암 발생률은 인체의 라디오파 노출 변화에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이 이야기가 어느 책에 나온다는 여기 건가요? 화학원에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무지개 화학원. 학원에. 네, 화학원에 나오는데 상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전기치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야, 엄청나네요. 그렇죠. 상당히 놀랍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원인은 산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산소에 있다. 그리고 이게 라디오파와 산소의 예. 관계. 근데 여기가 원래 지금 뭐라 그러나 암 세포가 잘 자라라 그러면은 예.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있다는 것은 지금 31년도에 노벨상 받았던 네. 오토 워버그, 저 사람 독일 사람인데 네네네. 저 사람이 벌써 그때 규명했던 거죠. 예. 아마 지금 암 연구하시는 분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뭔가 하면 산소 부족이 결국은 세포의 산소 부족이 암을 유발한다고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예. 이것과 결국은 이 전자파와 예. 관련을 이 책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자파가 산소를 부족하게 만든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인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예. 산소가 부족하고 애시딕 티슈, 저게 뭔가 하면은 산도가 높은 게, 조직의 산도가 높다. 저기 젖산 말씀하시는 젖산. 거예요. 젖산.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글루코즈가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네. 당이 들어오면은 네. 이것이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라 해가지고 예. 젖산을 만들어내면서 네. ATP가 2개밖에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를 사용하면은 예. 32개의 ATP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뭔가 하면 시토크롬 산화 효소예요. 예. 시토크롬 산화 효소. 네. 그 시토크롬 산화 효소 안에 뭐가 있냐? 철이 있다고요. 네. 철이 있다고. 그 철은 결국은 뭐냐? 전자파를 받아들이는 거죠. 전자파를 받아. 근데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 이야기 했죠. 그 로마 바티칸 저기서 가톨릭 교회에서 네. 전 세계 저기 안테나가 58개 있는데 저기에다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걸 전파를 내보내는 거지. 예. 그 미사보고 하는 것들을 교황청에서 보는 미사보에 정하는데 저 주변에 사는 데서 백혈병이 나타나고 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이 책에 말씀하셨죠. 나오는데.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전파, 우리나라도 지금 저게 많죠. 지금 AM 라디오, FM 라디오, 남산에 가면은 저게 있잖아요. 그게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는 저 라디오 안테나밖에 없었지만은 FM, TV, 라디오 안테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뭐냐? 우리 가까이 휴대폰도 전파를 내고 그다음에 뭐 중계기 안테나, 스마트 메타, 송전선, 라우터, 무선 전화, 베이비 모니터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왜 그러면 폐암이냐? 그렇죠. 폐는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폐는 산소 교환이 일어나고 산소 교환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예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잖아요. 헤모글로빈 안에 뭐 또 철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도 이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산소 교환 방해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죠? 다른 셰프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 보면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다 아는 뭐가 하니까 이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람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파는 모닥불 위에 내리는 비처럼 살아있는 세포에 불꽃을 꺼지게 한다. 이거는 영어로 그대로 내가 번역한 거예요. 세포를 점점 쪼그라들게 만든다. 그렇죠. 활성을 떨어뜨린다. 이 만성적인 산소 결핍이 암을 유발한다면, 만성적인 산소 결핍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저분이 벌써 30년대에 밝혔던 거예요. 한다면 현대인의 암이 대유행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 전자파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알아볼 필요가 없다. 와, 아주 세게 얘기했네요. 와.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맞는 거죠. 네네. 결국은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 특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지금 그게 없는데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그러네요. 그러면 또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왜 그렇게 이 말이 먹혀 들어가니까요.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책에 열광하는 거지. 아. 보십시오. 이 책 나와가지고 노르웨이에서 번역되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예. 독어, 불어, 이태리, 스페인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일본어, 그리고 불가리아어, 네덜란드. 와.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네덜란드의 그 뭐 다른 것 때문에 관여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네덜란드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네. 인구가 1600만인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예. 웬만한 책이면은 번역을 안 한대요. 아, 예. 네덜란드어라고 거의 따로 번역을 안 예, 한대요. 예, 예. 근데 네덜란드어를 따로 번역했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일반인들을 보고 보라고. 1600만에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데 네, 네, 네. 그 우리가 지금 저는 하여튼 뭐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은 이런 책을 제가 두 번 다시 만날까. 아, 그렇네요. 중요한 지금 이 시기에 예, 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와, 11개국에서 지금 그렇죠. 예, 이 책들을 보고 있네요. 영어로 된, 그렇죠. 아, 참, 영어로 된 걸 제외하면 10개국에서 10개국. 번역이 돼. 지금도 몰라. 지금도 또 번역되고 내가 이거 인터넷에 확인한 거예요. 네. 인터넷에 확인한 와. 건데 지금도 다른 데서 또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 중국 같은 데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하고 있는지도 이야, 모르죠. 참 보십시오. 대단한 책이. 대단한 책이 한번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 시기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거 라돈이.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갑자기. 예. 라돈 때문에도 폐암을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라돈하고 이 전기와 담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네.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공기 같은 것. 예. 그기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는 것 같아요. 국내 폐암 사망자 12.6% 라돈이다. 이거는 뭐 의학에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십시오. 신축 아파트에서 나온 라돈 매일 담배 한 갑 피우는 수. 우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저걸 자문하고 있는 거지요. 우와. 세종시 신규 아파트 3곳 중 한 곳이 라돈 초과 검출을 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와. 라돈이라는 거는 이게 자연 방사성 물질이에요. 예, 예. 그런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예. 그러고 또 가스상의 저기 있어요. 물질. 그 이게 우리 건축 자재에 들어. 네, 네. 건축 자재에 들어 있는데 저 건축 자재를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거지요. 네. 네. 건축 자재 검사를 자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봐요, 5곳 중 한 집이 라돈 무방비고. 우와. 5곳 중에 하나. 여기다가 이거 보십시오. 아이 방에서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4배가 나왔다. 마이 주택 갓. 라돈. 한때 라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나왔었죠. 그러면 왜 그러냐. 라돈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라돈 고위험국이에요. 보십시오. 예. 라돈 중독 고위험국임에도 위해성 국민의식 매우 낮아. 우리나라가 라돈 노출에 따른 폐암 사망자가 전체 폐암 사망자의 12.6% 아까 방금 나왔던 거죠. 네. 측정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연간 전체 폐암 사망자 15,625명 가운데 1,968명이 라돈 노출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1,650명, 여자가 316으로 남자가 높다. 이건 담배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있잖아요. 네. 단독주택이 높은 거지요. 낮고 단독주택 보면은 여기에 다른 데보다 뭐 1,300 얼마고 그 60몇 프로가 예. 단독주택이죠. 그리고 아파트가 166,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주택자가 122명으로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토양에 직접 이렇게 여기 단독주택이죠. 예. 토양에 직접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높은 이유가 뭐냐? 바로 흡연자 때문에. 같은 라돈에 방치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책하고 짐작을 해볼 때 우리나라가 폐암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거는 뭔가 하면 무선통신이 같이 높아지고 하니까. 예. 없인데 그렇죠. 겹치고. 여기가 아. 라돈과 흡연에 전자파 노출이 더해져가지고
지금 그 갑자기 높아진 거기에는 라돈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물론 조금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근데 흡연은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근데 높아지는 거는 뭐냐? 그 사이에 지난 2000년대, 1990년도 이렇게 오면서 네. 이게 인공전자파 노출이 아주 심해진 거죠. 예. 네, 근데 전자파까지 이제 네, 가세를 했네요. 네. 근데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라돈 위험이 밝혀진 이 과정이 재미가 있어요. 아, 라돈 이게 보면은 최근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1984년까지도 외국에서 예. 몰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먼저 1879년도에 광산에서 일하던 언더그라운드 마이너 광부들 사이에 폐암이 높았다. 아, 그게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헨리 베크렐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그 방사성 물질 그 단위 쓸 때 베크렐이라는 베크렐이라고 쓰죠. 예, 예. 아, 헨리 베크렐이라는 사람이 자연에도 아, 레디오 액티비티 방사능이 나온다. 예. 이거 알아냈고 네. 그 다음에 라돈과 이 폐암과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제안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56년에 이게 뭔가 하면은 라돈 프로겐이 저게 뭔가 하면은 라돈이 깨어지면은 예. 저게 이제 도트라 해가지고 라돈이 분해하면은 다른 물질 되잖아요. 네네. 그 라돈 도트 물질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물질 나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재밌다기보다 참 희한한 일이 뭔가 하면은 1983년에 예. 스탠리 와트라스라는 저 사람이 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예. 펜실베니아주에 여기다가 펜실베니아주 제가 살았던 뉴저지주 옆에 그 펜실베니아주에 말입니다. 예. 디메릭 원전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네. 원자력 발전소를. 예.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그거예요. 만드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막 건설이 끝나는 단계에서 예.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이 스탠리 와트라스라는 이 사람은 이게 건설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건설 노무자였어요. 예. 노무자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이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뭔가 하면은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가면 저기 있습니다. 들어갈 때 혹시 방사능 물질이 내 몸에 붙었나 안 붙었나. 네. 네. 가서 일하고 나올 때 거기서 이 방사성 물질이 내 몸에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하기가 우리 그 공항 갈 때 왜 그 엑스레이 테스트 예. 하듯이 예. 저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Designed to detect radiation on workers living mattress was entering.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러 갈 때마다 삑삑대는 거예요. 나올 때 삑삑대는 것도 아니고. 아, 응. 그런데 이게 한 2주 동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예. 집 지하실에 라돈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게 이제 초겨울쯤도 돼요. 12월 달쯤 되는데 지하실에서 가족들하고 배치가에서 지내다가 예. 원자력 발전소 들어갈 때마다 삑삑대는 거지. 한 네. 2주를 그러니까 그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도저히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나도 말하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야 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는가 하면은 주정부에서 예. 미국의 연방 EPA에서 말 저기 들어가서 집 조사를 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집에 지하에 들어가서 제가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집에서 도대체 뭐가 있느냐. 예.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개략적으로만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봐보십시오. 이게 개요예요. 이 사람이 스탠리 와트라스가 원전에 일하던 그 사람이 집에 이제 가서 계속 집에서 플랜트로 갈 때 from home to 플랜트예요. 예. 집에서 갈 때마다 삑삑대니까 집을 테스트하니까 홈 테스트. 예. 그렇기는 2,700 피코 큐리가 나온 거죠. 네. 그게 이제 99,900 막 베크렐 좀 되는데 예. 엄청난 양이죠. 어. 그래서 US EPA
미국의 환경부 택이죠.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에 펜실베니아 주정부하고 연방정부가 같이 가서 예. turn house into laboratory.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칩을 실험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 for radon and radon decay product. 라돈과 라돈이 깨져서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예,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느냐. 예. 미티게이션 이밸류에이션. 다시 말해 이걸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미티게이션 어치브드 그 4피코큐리 이하로 됐다는 거예요. 아. 이 4피코큐리가 뭔가 하면 미국의 저거예요. 기준치예요. 예. 저 기준치도 상당히 높더라고 보니까요. 보십시오 한번. 오. 이게 뭔가 하면은 땅에서 저기 올라오거든요. 예. 땅에서 라돈이 올라오는 거를 땅에서 올라오는 걸 몽땅 차집을 해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예. 이렇게 수리를 해줬어요. 아, 칩을 이렇게 해줬구나. 네. 예, 예. 그게 저기 이제 수리하고 난 뒤에 저 아줌마가 찍은 거예요. 그 집 부인이. 근데 저게요, 워낙 그 당시에 저기 높아가지고 저 가족들이 애도 3명이 있어요. 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아. 아마 인터넷 들어가지고 스탠리 네. 와타라스 한번 쳐봐요. 다 나오지, 이제 나오는데. 오. 그 날이, 그 일이 있고요. 네. 미국에서 드디어 미국의 이제 환경부 택이죠. 예. 미국의 전체를 조사를 했어요. 예. 곳곳에 라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저기 빨간색 있죠. 저온 예. 저게 이제 4피코큐리 이하 이상이에요. 예. 그 4피코큐리 이상 되면은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기준치 이상 되는데. 이상되고. 이거 다 이상 되는데. 네. 어. 좋은 퉁으로 뭔가 하면 2에서 4 되는 거. 노란색 저게 이제 안전한데. 아. 그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게 나오는 그러네요. 거예요. 저 밑에는 좀 괜찮지만은 네. 저 위로 가면 갈수록 뭐 엄청난 거죠. 문제네요, 거의. 거의 뭐. 한 70%는 문제네. 그렇죠. 근데요, 한번 몇 가지 자료를 한번 보면은 미국에 이 보면은 펜실베니아주 방금 우리 그 했던 네. 스탠리 와타라스가 있었던 그 주에 보니까 거의 뭐 반 이상이잖아요. 네. 아, 어? 그 동네가 심하네. 예. 예. 뉴욕주, 저게 뉴욕이거든요. 예. 뉴욕의 어떤 맨하탄은 괜찮고 저 위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런 건가요? 이거 뉴욕주고 옆에 있는 뉴저지주가 제가 살았던 데인데 예, 예. 저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절반. 예. 그렇고, 여기도 절반이 뭐. 예. 바닷가 일부 빼고는 뭐 다들 그거예요. 저게. 보십시오. 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네 4피코큐리는 하루에 담배 8가지 피우는 거고 2피코큐리도 보십시오. 하루에 담배 4가지 피우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거지, 인치. 예. 그리고 10피코큐리는 한갑 피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탠리 와타라스 그 사람 지하실은 애들 데리고 뭐 하루에 몇 가지 담배 피워. 그렇죠. 애까지도 다. 그 애까지. 네. 그 미국이 난리 난 거지, 저것 때문에. 제가 그때 미국에 살았던데. 84년도에. 예, 예. 그런데 미국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에 1년에 죽는 사람 통계 보면은 예. 라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2만 1,000명이고. 우와. 그렇죠. 드링킹 드라이브, 그러니까 음주 운전으로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17,400명이고, 미국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저거예요. 집이 2층 집이라 가지고, 이게 계단에서 떨어져 죽는, 그 2층 집 저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뭐 폼나. 나이 드신 분이 그럴 예.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는 사람이 예. 3,900명이고, 예. 그 다음에 그 하우스 파이어, 집에서 불 나가지고, 네. 화재로 죽는 사람. 그런 거 보면 라돈이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은 죽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제일 많다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뭐 했느냐. 들어온 게 뭔가 홈 인스펙션 제도. 그 우리나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 예. 적어도 이게 집에서 그러면은 집이 어려우면 학교라도 지금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 미국은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내가 임대업을 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네.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예. 이게 사람이 살아도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해야지. 예. 그리고 지금 홈 인스펙션 제도 저게 하나의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예, 예. 그 집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게 라돈뿐만 아니고 뭐 하는가 하면은 뭐 층간소음, 수돗물 문제, 예. 전자파 문제, 각종 거 다 테스트 해가지고 예, 예. 이 집은 사람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 건강진단서 찍듯이
찍어가지고 예. 줘야지 자기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 예. 팔 때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걸 어쩌냐. 라돈. 우리나라도요. 제가 저기 2012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국민과학원장 할 때 예. 조사를 다 했는데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 같은데 이 충북 저쪽에 있잖아요. 산맥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아, 산맥 있는데. 예, 산맥 있는 저기가 왜 그런가 하면 화강암 때문에 예. 이 자연방사선. 네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세종시의 아파트 저기에 보니까 저런 데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뭐로 짓는가 하면 저걸로 많이 지어요. 빌딩 지을 때 예. 터널 뚫잖아요. 아, 예, 예. 터널 뚫면 그 골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골재로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골재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그 골재로 가지고 지으니까 아까 전에 봐요. 세종시 아파트 세 곳 중 한 곳 라돈 초과. 근데 그걸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은 베크렐을 써요. 베크렐을 쓰는데 148 베크렐이 미국의 아까 4피코 큐리하고 같은 거예요. 예, 예. 지금 보십시오. 아까 4피코 큐리 있어가지고 저게 148 베크렐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저 빨간색, 강원도 저쪽이 다 빨간색이잖아요. 예. 예? 1488이라는 거죠. 아니, 148, 8.1금 그럴 거예요. 예. 8.8. 아니, 저건 잘 거예요. 74에서 140, 아닙니다. 148, B가 마치 8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아, 베크렐. 아, 네네네네. 148 베크렐이. 아, 예, 예. B가 마침 저 떨어져 써야 되는데 붙여놓으니까 신문사에서 나온 그 단어가 마치 1488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가 나온다, 4 피코 큐리가 나온다는, 이상이. 이상 나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기가 거의 담배 아까 봤잖아요. 그 네. 8가지 표면 네,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런 데서 골재를 골재 채취해가지고 저거 집 지을 때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때 조사해가지고 언론에 나갔잖아요. 조선일보에. 2013년도 저때. 제가 그때 과학원 원장하고 있을 때라고. 네.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택 22%가 지금 1급 발암물질 아동기초가잖아요. 어디가 주로 그러냐?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는 저게 사용하는 건축 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연립주택 저것도 뭔가 하면 반지하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보십시오. 서울도 보십시오. 이것도 나왔어요. 야. 서울도 조사를 해보니까 서대문구, 그 다음에 종로구, 성북구 같은데. 네. 저기가 그 하강암 지대예요. 이거 보면 이거 나왔죠. 이것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 비하강암 암반대하고 하강암 암반대, 네. 하강암 암반대가 저렇다고요. 지금 여기 이거 서울인 거예요. 서울이요. 이 지금 빨간 지역 여기네요. 네. 고유의 요거 전부 다. 예, 그 전부 다. 그렇게 나오고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하강암 지대,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특히 겨울철에. 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잘 빠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전자파는 거리로 피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멀리 뛰어. 조금만 뛰면 돼요. 네네. 라돈은 환기가 해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놔야 될 필요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라돈 이야기하고 예. 바로 이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네네. 폐암 문제. 네네. 아마 의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고 아마 좀 더 가면은 제가 이제 이걸 하면 도서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 지역 도서관에 이런 책들을 뭐 직접 사서 보시지 않을 분들은 예. 그 지역 도서관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걸 많이 신청을 해요. 네. 저도 지금 우리 주변에 신청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지. 네. 그 정부 믿고 뭐 야, 힘들다는 그렇죠. 거지. 네. 교수님, 이제
그 지하실이 있는 그런 집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집에서 나는 우리 집에 라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실 지금 라돈도 뭐 굉장히 큰 그 그죠. 바람에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셈인데 예. 그거를 농도를 좀 알고 싶으면 정부도 안 해주고 하니까 예.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가 개인 비즈니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기는 지금 홈앤 빌딩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예. 그때 이제 이게 그 환경문제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예. 우리 학교에서 이걸 해보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예. 기계를 다 샀어요. 어. 기계도 얼마 안 들어요. 돈도 얼마 안 해요. 예. 기계를 다 사가지고, 적어도 우리 학교에 있는 이 뭐, 학생들 이게 연구실도 연구실이고, 네. 또 그 교실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를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네. 기계 사고 했는데, 예. 그 뭐 코로나 터지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 했어요. 아. 근데 나는 약간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이 예. 이거를 비즈니스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 네네네. 예. 그,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은 이제 환경 분석해주는 그런 데가 또 많이, 그, 기업들도 많이. 그거는 있거든요. 전부 저런데, 그거는 네, 뭐 물도 그냥 물 분석하고, 그냥 강에 가서 물 분석하고. 예, 공기도 분석하고 그러는 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예. 그, 어쨌든 이제 그런 업체들을 찾아가지고도 또 해볼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런 업체들은 네. 안 해요. 안 하고 아. 대부분 다 네. 지금 아직 저는 그 저런 거 말고는 그 뭐라 그러나 그 현장에 가서 수질 조사 뭐 네. 이런 거 말고는 말입니다. 예, 예. 이런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지금 뭐 최근에 그거는 한다 하대요. 그 뭐야 그 저 바퀴벌레 뭐 조사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 있고 한데 네. 앞으로 이거를 그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네. 물론 그 대신에 거기에 환경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국가에서 제도화 하면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미국 저 독일에서 처음 시작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저거예요. 저거가 그 빌딩 바이올로지스트라 해가지고 네. 이 건물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왜 중요한가 하면 저걸 해야 되거든요. 저 건물을 사고 팔고 할 때. 네. 우리는 지금 그냥 가서 대충 보고 그냥 복덕하는 아. 거 그냥 부동산에 가서 이제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네. 이걸 첨부를 해요. 미국만 하더라도 내가 부동산 거래를 이 집을 살라 그런다. 네. 그러면 이 집이 과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이걸 우리 건강진단서 떼듯이 네, 네. 집에 건강진단서를 떼가지고 첨부를 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 30억 주고 지하실이 딸린 집을 샀는데 라돈이 엄청 나와버렸어. 예. 그럼 많은 거잖아요. 그러고 그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야. 그 제가 쓴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지라고 나오지만은 미국에 러버커넬 사건 나가지고요. 예. 집에서 지하실에서 예. 유독물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땅속에 이상한 걸 묻어놨는데 그게 집으로 자꾸 들어온 거네요. 그 집을 짓는 거죠. 아. 옛날에 매립지가. 네네네. 우리나라 서울도 지금 옛날에 매립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 구이터미널 같은데 그 나오지 오면 그 저기도 보면은 노량진 뭐 그쪽 어디도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네. 신길동 같은데 옛날에 저기 매립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특히 지하실이 딸린 집을 살 경우에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와. 참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전자파 조심해야 되고, 라돈도 조심해야 되고, 담배도 조심해야 되고. 그 정부가 좀 제도화하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참 하나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예. 병원 의사 병을 관리하는 데는 보건복지부 근데 환경부가 이걸 해야 돼요. 예. 환경부가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지 네. 너무 딴 것만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뭐 네. 교수님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 동시 시청자 수가 80명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서 오늘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좀 기다릴 테니까는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기다릴게요. 자, 그러는 동안 네. 여러분들 그 보이지 않는 무지개, 그다음에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그다음에 전자파 침묵의 봄 이런 책들을 그 돈을 내서 구매를 하시지 않고 지역 도서관에 가서 희망 도서 신청을 하시면 도서관에서 구비를 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지역 도서관에 가셔서 그 희망 도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거주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희망 도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서 버튼을 꾹 누르면 된다. 거주지 외 다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책을 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보이지 않는 무지개 상권 이렇게 있습니다. 상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무지개 하권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밑에 소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지구 생명의 전기 현상과 환경 위기, 지구에도 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 시대와 문명의 질병,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질병이 또 만들어진다.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 환경성 질환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공 전자파가 위험하다. 예, 이런 책들도 좀 신청을 해보시고요. 전자파 침묵의 봄, 침묵의 봄, 밑에 무선통신 시대의 보이지 않는 살인자, 박석순 옮김. 이 책은 인간이 만든 전자파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를 가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자, 책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제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전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질병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전기가 보급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질병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이 예. 책에 나왔죠. 아주 좋은 네. 질문인데요. 네, 그 네. 저기 보면은 심장병 같은 게 네. 이게 허혈성 지난번에 한 말씀 허혈성 심장병 같은 거는 예. 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예. 의학 문서에 나오지 않았던 네. 그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열성.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최고의 살인자가 됐다. 네. 그리고 또 그 뭐 저런 것들 햇빛 알레르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햇빛 알레르기가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원래 거기에 이게 인공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저 포르피린을 만들어내는 그 효소의 작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예. 된다는 뭐 그런 네. 못 해가지고 그 말고 암이라든지 또 여기 그 뭐라 그러노 당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당뇨도 원래는 뭔가 하면은 실제로 19세기 이럴 때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당뇨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5,600만 정도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예. 자, 그런 질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파, 특히 인공 전자파를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다. 되도록이면 줄인다 또는 뭐 차폐를 한다, 보호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특히 해주시면. 우리나라에 저는 뭐 지금 나라에서 저출산 때문에 뭐 수백조를 쓴다 뭐 그러는데 네. 별로 효과가 그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자폐아 출산을 막아야 돼요. 예. 지금 생각보다도 자폐아 출산이 많은데 네. 그 임산부들 특히 와이파이가 문제가 되고 네. 또 그 말고도 뭐 다른 전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되는데 적어도 와이파이 라우터 가까이에서는 예. 그 직장에서 네. 임산부들을 앉히면 안 되고 네. 집에 아예 이 책 보면 나와요. 집에 임산부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아라. 아, 거기까지. 와. 자폐아 임산부 아예 쓰지 말고 예. 또 일부는 뭔가 하면 적어 있어요. 앞치마 같은 게 있어요. 예. 차단하는 거. 네네. 그런 것도 우리나라 팔아요. 앞으로 여기서 좀 그걸 좀 팔면 좋겠는데. 그거 팔아요. 그거 네. 있고, 우리 앞치마 같은 거. 치마. 예. 그런 것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예, 예. 자, 또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자폐아가 증가하기도 한다는 말인가요? 예, 말이 예. 있네요. 걱정하고 있어요. 예, 예. 걱정하고 그렇다. 있고. 예. 우리나라 지금 지난번에 봤지만은 우리나라 자료는 내가 적어봤는데 자폐아 등록, 장애인 등록했는 자폐아 장애인 등록이 10년 만에 2배 늘었어요. 10년 만에 2배. 예. 근데 와. 그 장애인 등록했는 것만 10년 만에 2배 네, 늘었지. 네, 네. 등록 안 한 따지면은 네. 미국은 보십시오. 1980년도에 10,000명당 1명이었다가 네. 지금 36명당 1명이라는 거예요. 학급 하나급에 지금 자폐아가 하나씩 있다는 이야기예요. 와. 10,000명당 1명이. 옛날에 우와. 80년대에 1980년대에 10,000명당 1명이 자폐아였는데 예. 지금은 36명당 1명이 자폐아라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정말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라별로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라 홍콩하고 지금 우리가 방치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예, 우리나라가 전자기기를 많이 쓰죠. 그리고 도시 예, 도시형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무슨 통신 왕국이고 뭐 인터넷 강국이고 뭐 엄청난 건데 기뻐할 일만은 아니네요. 기뻐할 일 와. 아니고. 근데 저거죠.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해결하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즐겨야 되는데 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뭐 그냥 하니까 출판사 나오는데 출판사는 이제 어문학사라고 있습니다. 어문학사. 예. 제가 지금까지 여기다가 책을 한 10권 냈어요. 네. 한 10년 동안에 한 10권 냈는데 여기 가면은 제가 한 책들 많이 있습니다. 네. 박석순 교수님께서 예, 저술하신 책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번역하신 책들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어문학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참고로 해서 좀 다들 좀 열심히 공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우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 나의 건강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도, 여러분 주치의도, 예. 전부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전자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전자파가 몸을 해롭게 하기도 한다. 라는 걸 이해를 좀 많이 해서 예, 전자파를 지혜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순 교수님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뭐 엄청 많이 오셔서 보시고 그러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이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강의를 들으면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쩌면 책을 안 읽고 이것만 들으면은 갑자기 무슨 다른 소리 하는 것 같기도 느껴지고 저도 사실 이 책을 번역하면서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가지고 내가 이걸 제대로 번역하나 안 하나 여자하고 계속해서 이메일 주고받았어요. 증거 자료를 받고. 진짜냐?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만큼 새로운 분야고 우리나라에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분야고 하니까 책도 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